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 이런 가운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불과 수개월 전과 180도 달라진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굉장히 이게 타이밍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종부세도 이제 완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고 모든 지금 규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이거를 선거에 그냥 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여당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이걸 뭐 수정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진작에 좀 나왔으면 작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차라리 종합부동산세 강화할 것이 아니라 네. 강화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실수요자들 구제 방안, 구간별로 문제 있는 부분을 좀 손을 대줬더라면 훨씬 더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결국에는 좀 굉장히 급해졌잖아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표심을 좀 얻기 위한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핵심 정책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심도 얻지 못하고 자칫 부동산 정책의 뿌리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 정도 결과 가지고 지금 지지하지 않았던 최근에 실망했던 분들이 네. 박수를 치거나 지지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내용도 굉장히 좀 약하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뭐 6억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6억을 7억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은 뭐 9억에서 12억 원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 말씀드린 대로 네.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이 9억에서 12억으로 네. 바뀌고 다주택자는 6억에서 7억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에 그 종부세 대상이 됐던 게 집값 상이 3.7, 3.8%까지 네, 거의 한 대상이 4% 가까이 됐었다면 됐었죠. 네. 이 기준이 만약에 완화돼서 적용된다면 1, 2%로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1%에서 2% 사이 정도로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상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 6억에서 9억이니까 상당히 빠지겠죠.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한 7억, 8억, 9억 정도 집을 가진 분들은 이제 빠지게 되는데 10억까지도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구제가 되겠지만 지금 세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뭐 마용성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한 15억 이상, 2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에는 내야 되고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혜택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만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준이 9억 기준이 2011년도에 생겼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2007년도에 생겼잖아요. 6억 기준. 그러면 그동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집값이 한 3배 이상 올랐고 네. 공시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현실화까지도 하고 있는 마당에 기준을 10년, 15년 전 기준을 그대로 둔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15년 동안 시세도 오르고 가격도 올라서 대상이 늘어났는데 기준은 그대로다. 원래대로 한다면 6억 원이 12억 정도로 바뀌어야 되고요. 9억 원이 18억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현실인데 그마저도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물론 뭐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 투기 억제 여러 가지 뭐 이유야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약하고요. 더 완화해 줬어야 되는데
완화라는 표현도 그렇죠. 더 정상화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약하게 하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어서 좀 이게 조삼모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을 보면은 상승률, 상승폭만 보면 하향 안정되는 듯 했는데 지난주에 그 상승폭이 다시 늘어났단 말이죠. 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세훈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서울 집값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일단 집값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충분히 감지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효과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이미 시장 선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좀 거래량도 줄어들고 뭐 하락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요. 그냥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도가 네. 맞겠죠. 그래서 많이 안 오르고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시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통계도 네. 상승으로 나왔고 현장 분위기도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도 호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이런 구역들은 뭐 단기간에 한 2주, 3주 만에 뭐 억 단위로 1억, 2억씩 이렇게 호가가 막 오르고 있어서 특히 상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가격을 비하면 강남에 1억, 2억 오르는 거하고 상계동에 1억, 2억 오르는 거는 폭 자체가 다르고요. 여기 이제 그래프 나오는데 송파구라든지 노원구, 서초구 이런 오래된 지역들, 개발 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잠자는 사자의 좀 코트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아무래도 이게 선거는 선거잖아요. 네. 공약이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목말라 있었거든요. 2016년이죠. 16년 11.3 대책 이후로 한 5년 동안 규제가 이어졌고요.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이죠.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적극적보다는 굉장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잘 안 해주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또는 8년 정도 굉장히 목말라 있었는데 규제 완화에 목말라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생수병에 물은 없으면서 생수를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병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는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 무의였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울시 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네. 오세훈 시장 단독으로 안전진단조차도 마음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에서 실제로 물이 없는데 생수병만 보여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오세훈 시장도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이거든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하겠다, 뭐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사실 그게 맞아요. 안정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게 맞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좀 변심 아니냐,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벌써 변심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에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지키지는 못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너무 지키지 못한 말, 정치적 수사였다? 정치적 수사예요. 사실 일주일 만에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 네. 만에 될 수는 없고요. 2차 안전진단의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주일 만에 해준다고 하니 또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겠죠. 오세훈 시장이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없고요. 어느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똑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누가 되더라도 시장 안정이 우선이거든요. 누가 되더라도 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당, 대통령, 시장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체크를 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 안정이 우선이고요. 시장이 냉각이 되면 또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과열되는데 규제를 풀어준다? 이거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은 분명히 그건 있는데 맞죠. 네. 그에 대한 급부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건 오 시장도 상당 부담. 굉장히 부담스럽죠. 때문에, 지금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더 부담스러운 게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죠. 겨우 우리가 집값을 잡았는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집값을 못 잡아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요. 4년 동안 규제를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오세훈 시장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발 효과죠. 최근에 오르는 거는. 네.
빌미를 제공해주고 책임 전가의 소지를 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4년 동안 집값 못 잡은 이게 책임을 다 떠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네.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는데 내년 선거까지 잘못하면 이게 야당이 집값을 올렸다라는 책임을 이제 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부터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6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10%포인트 중과되는 네. 게 시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뭐 종부세를 시작으로 해서 재산세,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이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처분할 때 대해서는 또 일부 소득세를 낮춰주는 뭐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글쎄요, 6월 중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을 혹시라도 내놓거나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정책 변화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관망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관망을 하겠죠. 지금 또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6월 1일부터 이제 10%포인트 더 중과세가 되는데 10%더 중과세면은 이제 3주택 이상이면은 최고 75%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지금 65%도 부담스러운데 75%면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도 6월에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게 정부의 시각이었죠. 그렇죠. 정부의 시각이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작년에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다 올렸는데 압박을 굉장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종부세도 완화해주겠다, 재산세도 완화해주겠다, 심지어 양도세까지 완화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시장에서는 이것 봐라. 규제도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풀어준다라고 하고 세금까지도 풀어주고 대출도 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얘기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내가 보고 싶은 만 보거든요. 이게 규제 완화 시그널 자체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풀리는구나. 1년, 2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다시 버티기 모드. 매물 동결 현상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6월 1일 달에 6월 1일부터 10% 중과가 한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요. 차라리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종부세보다는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건 맞거든요. 지금 뭐가 거래를 문제냐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냐면 양도세도 중과세하고 종부세도 중과세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종부세가 우리 정부, 여당, 정부의 핵심 기조라면 양도세라도 좀 완화시켜줘서 차라리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다 건드려버리니까 이거는 일관성도 없어지게 되고요.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면서 신뢰는 떨어지죠. 이거 못 믿겠네. 기다리면 또 풀리는구나. 물론 당장은 안 풀리겠지만 내년은 어떤 식으로든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다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라이브 창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